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자, 시사 바리스타 오늘 뉴스백 브리핑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좀 준비한 내용들이 많아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조중동이 맹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은경 끌어내리기 프로젝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참, 이것들. 하여튼 우리나라 그 방역 체계가 무너지기만을 학수고대 해온 인간들이에요. 보니까. 아무튼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내용들 좀 위주로 좀 짚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결서 원문을 아주경제법조팀이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중요하게 좀 짚을 내용들이 있네요. 윤석열이 뒤에서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드리겠고요. 나경원 그리고 문준용 씨 관련한 보도들도 좀 있는데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허재영 기자의 시사 바리스타 늘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네,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리포액트 누리집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제품 구매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새로운 상품이 들어와 있어요. 고려 홍삼정 스틱. 6년근 홍삼입니다. 30호를 31,500원에 구매하고 있는데 요거 새로운 상품이니까 혹시 겨울에 면역력 걱정하셨던 분들은 홍삼 어떠신가요? 허재영 기자도 덮고 면역력도 키우고 윤리적인 기분 좋은 소비 해보세요. 그 외에 임실 치즈 가득 들어있는 고구마 치즈롤 이런 것들 커피도 팔고 있고요. 등등등등 있습니다. 자, 이 판매 수익금의 20%는 허재영 기자의 그 유튜브 방송 제작 비용으로 적립이 되니까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원래 그냥 쿠팡 가서 G마켓 가서 살려고 하셨던 상품이라면 요걸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 광고 말씀. 여러분 코로나 이게 지금 계속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일 겪고 있는 건 물론 아닌데 겨울이라서 이게 계속 더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뭐 일본이나 유럽, 미국의 견조선은 우리가 선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중동이 계속 물어뜯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잘한다 이렇게만 응원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조중동의 이 가짜 뉴스들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오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좀 이제 늦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백신 그 도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 백신 때문에 걱정들이 많은데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그래도 아무튼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 요렇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내일자 조간에 조선일보 등등에서 자화자찬, 뭐 뻔뻔한 대통령,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올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 그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이거 문재인 대통령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지금 백신 이거를 제일 먼저 맞고 있는 나라들이 미국, 영국, 뭐 그래봤자 이런 나라들에 불과해요.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재인 대통령 말이 맞는 게 미국에서는요. 이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제약회사에다가 야 니네들 이거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10조 원 줄 테니까 갖다 써.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일단 빨리 개발해. 이렇게 해서 정부가 제약회사에 어마어마한 선연구금을 집중해서 넣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니까. 그리고 관련 법률 같은 것도 다 그 정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전에 과거부터. 그래서 감염병 어떤 대유행 조짐이 보이면 무슨 그 선입금 같은 것들을 이제 정부가 먼저 내서 백신 개발해가지고 먼저 사들이게 하는 어떤 그런 법 같은 것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거 2009년에 그 신종플루 확산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런 법들이 좀 정비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약회사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이 백신 개발하는 게.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뭐 정부가 뭐 책임을 뭐 묻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미국에서 빨리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얘기는 언론들이 안 해.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죠? 몇몇 뭐 셀트리온이나 막 이런데 10조 원 이상 정부가 막 돈을 막 그죠? 때려받고 셀트리온이 지금까지도 백신 개발을 못했어. 그러면은 조선일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또 셀트리온과 무슨 관계냐? 비선실세 누구야? 나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정은경 감옥 갔을걸요, 진짜로.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10조 원이라는 돈은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인데 미국은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하니까 관련 법률도 그렇게 이미 있고 하니까 10조 원부터 때려 박은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그렇게 확진자 수가 많진 않았잖아요. 예?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그리고 10조 원이라는 돈을 어쩌면 그죠? 다른 경제 부문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지원금 이런 데에다 써서 경기 선순환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에? 그래서 한 서너 달 정도 백신 좀 늦게 맞기 시작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아끼고 그리고 백신 구매하는데 1, 2조 원 아마 이제 전 국민이 다 맞는데 한 1, 2조 원 드는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엄청나게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에? 근데 뭐 무조건 그러니까 이 10조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정부가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그 판단의 과정들이란 게 있었을 텐데 언론들이 이런 얘기는 쏙 빼고 에? 그냥 뭐 백신 도입 늦어졌다 이런 얘기만 해요. 미국이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언론이 전하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 정부가 그냥 놀고 있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 비판을 하죠. 근데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얼마 전부터 왜 그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그 약간 이상한 용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정부가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을 이제 그 구매했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 하는데 우리가 뭐야 이거 코백스가 뭐 무슨 뭐 제약회사 중간 유통회사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몇몇 이제 선진국들이 백신을 이제 입도 선매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다 가져가. 그러면은 그죠? 불공평하게 세계인들이 다 지금 백신 때문에 큰일 났는데 이 불공평하게 분배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이런 그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이제 나라들은 공동 출자를 해서 백신 개발 같은 걸 후원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신이 나오면 공평하게 원하는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일종의 뭐 백신 협동조합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워낙 백신 개발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미국 같은 진짜 특수한 나라 빼고는 이런 걸 함부로 막 10조 원 이상 때려박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만약에 백신 개발하려면 10조 원 더 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너무 적잖아요. 근데 임상시험 연구를 하려면 우리나라 확진자 수 갖고는 안 돼요. 그럼 해외에 나가서 제약회사들이 다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10조 원 들겠어요? 더 들지. 20조 원 넘게 들지. 그 돈을 어떻게 투자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한 서너 개 3, 4개월 좀 늦게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10조 원, 20조 원 가량 아끼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대신 국내 경기 부문에 그죠?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투자하고 이런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을 수 있죠. 이게 꼭 뭐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정부를 헐뜯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조중동이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음? 그래서 이 코백스 퍼실리티 이 일종의 백신 협동조합이 여기가 보니까 미국이랑 인도 유럽연합 요런 나라 빼고는 이 코백스가 가장 많이 백신을 확보해놨더라고요. 한 7억 회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영국 얘네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백스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좀 뭐 일부 이렇게 이제 백신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다른 이제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든 뭐 그죠? 모더나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이렇게 다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그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백신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백신 확보율이 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로가 아니라고요. 응? 한 3, 4개월 조금 늦을 뿐이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그 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지금 뭐 전 국민이 뭐 다 지금 일반 접종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미국에서도 LA 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제 독자들이 하도 미국에서 이제 그 언제쯤 우리는 백신 맞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미국 그 LA 타임즈조차도 인내심을 가져라. 대부분 사람들은 내년 봄이나 여름쯤에 맞게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조차도 2021년 봄 또는 여름 이때에서야 백신을 맞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예? 물론 백신 접종은 일찍 시작됐지만 이제 거기도 이제 의료 인력이라든지 아주 고노령층 이쪽부터 이제 맞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그냥 문재인 대통령 물어뜯기만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이런 것들 좀 가짜 뉴스들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조선일보가 12월 20일 날 신수지 기자라는 애인데 이거 제가 좀 이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이거 잠깐 보세요.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가 백신을 한국에 아직 못 구했다고요?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네. 이런 식으로 비난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래. 보세요. 이 조선일보 기자랑 뭔가 얘기를 하면서 자크 아탈리가 뭐라고요? 한국이 코로나 백신을 구하지 못했다고요? 직접 확인을 해보기 전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사실이라면 끔찍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한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보세요. 아탈리가 그래요? 믿기 어려운데? 예.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는데 믿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끔찍한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백신을 아직 못 구했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거기랑 이미 선구매 계약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임상시험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조건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오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면 보세요. 제가 이 자크 아탈리랑 통화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선일보가요. 아탈리 선생님, 당신이 그 인터뷰한 조선일보가 사주가요. 일본에 극우 집단하고 내통하고 있어요. 혹시 아셨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아탈리가 뭐라고요? 조선일보 사주가 일본 극우 집단과 내통하고 있다고요? 믿기 어렵네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근데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한 실수네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제가 허재현이 자크 아탈리가 조선일보가 일본 극우 집단이랑 내통한다고 정말 끔찍한 언론이네요. 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해봐요. 그럼 그 보도가 그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거죠. 조선일보. 자크 아탈리의 말을
자크 아탈릴은 이 백신을 못 구했다는 말을 못 믿겠다. 이게 핵심 아니에요. 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팩트 체크를 잘 안 하시니까 제목만 놓고 그냥 대충 넘기실 수 있잖아요. 조선일보 보고. 그런 효과를 노린 거지, 신수지 기자. 그래요, 안 그래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 수가 없어, 제가. 자, 아무튼, 예. 어쨌든 지금 정부가 지금 어쨌든 이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우려가 너무 이제 많으니까 백신 관련 예산은 이미 3,600억 정도를 투입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한 1조 원 이상 얼른 좀 국회 지금 이제 추가 경정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빨리 지금 이걸 사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다려 보세요. 예, 이 마스크 대란 처음에 있었을 때처럼 정부가 뭔가 이렇게 외부 질책을 받으면 정말 우리나라 빨리빨리 노력해서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좀 믿고 기다려 보시죠. 예,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국민도 방역 협조 잘 하자고요. 예,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지키고요. 예. 자, 1부 끊기 전에 요 얘기만 좀 간단히 더 전해드릴게요. 작년에 여러분 소득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라는 아주 반가운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 가구의 시장 소득은 감소했지만 정부 지원 같은 게 늘어가지고 가처분 소득 같은 게 하위 20%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네요. 예. 반면에 상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가폭은 전체 분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득 분배 지표 그러니까 뭐 지니 개수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2011년만 해도 0.388이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떨어져서 0.339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초생활보장지원금이라든지 기초연금, 양육장애수당 이런 것들이 좀 늘면서 저소득층이 직접 벌어들이는 수익은 감소는 했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이 이 중에 상당 부분을 보완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 통계청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한 소식이네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 국면 때문에 전 국민이 다 같이 코로나 지원금 같은 거 받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정부 복지 정책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를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번 더 이 진위 개수를 산출해 보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다만 아쉬운 건 저소득층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는 있대요. 객관적인 데이터는. 그거를 이제 복지 정책이 상당 부분 메우고 있다라는 거. 그런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일 잘하네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1부 여기서 끊고요. 2부에서 윤석열, 나경원 이런 이야기들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